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4일 수요일입니다. 밤새 큰 상황이 좀 벌어졌습니다. 일단은 마무리가 되긴 했습니다만 일단 오늘 시장에 미치는 영향들은 상당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마켓나우 1부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윤입니다. 네, 고은별입니다. 간밤 잠 못 주무시고 밤에 좀 지새우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45년 만에 계엄령이 선포가 되면서 이로 인해서 좀 우려라던가 뭐 여러 가지의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돼야 할지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굉장히 크셨을 것 같은데 우선 계엄령 선포는 150분 만에 해제가 되면서 일단락이 됐습니다만 외신에서 바라보는 그리고 외국에서 바라보는 우리 시장 자체에 대한 시선은 조금 더 깐깐해지고 냉엄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스피드입니다. 앞서 최양호 고문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상황이 오래 가면 갈수록 결국 우리 경제 전반에 대한 소위 말하는 펀더멘털에 대한 대외적인 어떤 그런 시각이 변화가 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우려사항이기 때문에요. 정부와 정치권 합쳐져서 최대한 빨리 이 사태를 해소하는데, 우려를 해소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거로 예상이 좀 됩니다. 네, 일단 지금부터 긴급적으로 좀 상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오늘 마켓나우 일부도 평소와 좀 다르게 준비를 좀 했습니다. 먼저 보도국을 연결해서 지금까지의 상황 점검을 해보고요. 앞서 이제 속보를 통해 전해드렸습니다만 일단 우리 시장 오늘 정상 개정을 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라 기자 연결됐습니다. 이해라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예, 지금까지 일단 상황을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어떻게 되면 진행이 되는 거죠? 네, 어젯밤 10시 27분경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이 계엄령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당시 선포된 후 45년 만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새벽 1시경입니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2시간 반 만에 국회에서 재석 의원 190명 만장일치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됐고요. 이어 새벽 4시 반쯤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해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는 내용의 담화 후에 국무회의는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했습니다. 이어 합동참모본부로 계엄사령부를 해체하고 소속 병력을 소속 부대로 복귀시켰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왜 이렇게 갑자기 전격적으로 45년 만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느냐 그 이유입니다.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대통령은 반국가 세력으로부터 국민 자유와 안전,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직접적 이유는 바로 다음 거론했습니다. 거대 야당, 민주당 주도에 지속되는 탄핵 정국과 예산 감액안 단독 처리, 입법 독재라며 언급을 했습니다. 실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국회가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했고요. 윤 대통령은 이 같은 상황이 유례없다며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감사원장, 국방부 장관 탄핵 시도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단독 감액안 처리 추진과 관련해선 예산 폭거라고도 표현했는데요. 자세히는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해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계엄 선포 이후 계엄사 포고령 내려지면서 서울시내 한때는 장갑차 등 목격되기도 했고요. 국회 출입 당연히 통제됐고 시민들과 계엄군 대치, 계엄군이 국회 본청에 진입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국회 상황을 조금 더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밤늦게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 190명이 좀 모였었고 그리고 이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결의를 했고 이게 이제 통과가 된 건데 긴장 상태가 상당했겠습니다. 네, 정리해 주신 것처럼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이후 2시간 30분 만에 국회 긴급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90인 만장일치로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됐지만 대통령이 즉답하진 않았습니다. 가결 1시간 후인 새벽 2시경 우원식 국회의장은 계엄법에 따라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 지체 없이 계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고 촉구했고요. 이로부터 2시간 반여가 더 흐르고 나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자, 이제 금융시장 얘기로 좀 와보죠.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간밤에 금융시장은 한마디로 급발작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환율도 그렇고 선물시장도 그렇고 심지어 이제 가상자산 시장까지 동반해서 그런 상황이 됐는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급발작 상황이 지금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느냐 이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일단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시장은 바로 그 혼란스러움을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환율은 치솟았고요. 가상자산과 또 해외 증시 상장된 우리 기업 주가도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원달러 환율 상황을 먼저 보면 1,446원 선까지 치솟았습니다. 이 정도까지 오른 건 글로벌 금융위기 때죠. 2009년 3월 이후에 약 16년 만이고요. 코스피 200 야간 선물 지수도 한때 5%대 낙폭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1억 3천만 원대 이 비트코인 시세는 순식간에 30% 떨어졌고요. 8,800만 원대까지 추락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유육 증시에 상장한 항공물 ETF나 기업 중에는 대표적으로 쿠팡 이런 기업들도 급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다만 이 같은 상황은 당국이 금융 외환 시장 안정에 대한 의지를 직접 표명하자 점차 안정세를 찾았는데요. 최상목 부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나타날 수 있는 시장 불안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서 무제한 유동성 공급 등 모든 가능한 금융 외환 시장 안정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 원달러 환율 전날 주간 거래 종가 대비 23원 오른 1,425원 선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비트코인 가격은 현재 1억 3,400만 원대 지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 내 한국 관련 종목들도 하락세를 일부 만회하면서 거래를 마친 모습입니다. 자, 이제 우리 시장 이제 잠시 후에 9시에 정상적으로 개장을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단순히 시장만 개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감독 당국에서, 금융 당국에서 또 정부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이 문제를 대응할 거냐 이게 중요할 텐데 어떻게 좀 예상이 됩니까?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당국이 무제한 유동성 공급 등 가능한 모든 시장 안정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7시부터 최상목 부총리, 이창용 한은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추가 회의가 현재도 진행 중인데요. 비공개 회의입니다.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현재까지는 제한적인데요. 현재까지는 원론적인 입장 나옵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7시 55분경에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시장 불안 요인 에 대응하기 위해서 주식, 채권, 외환, 자금 시장 안정 정상화까지 유동성을 무제한 공급하는 등 모든 가능한 금융 외환 시장 안정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일 긴급회의에서 밝힌 입장과 같다. 우선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고요. 추가적으로 조치들 나오면 관련해서 소식 들어오는 대로 전달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도 오늘 오전 임시회의를 개최한다고 하니 이 소식도 전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향후 시장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우리 경제도 그렇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 이뤄진 6시간, 단 6시간이지만 우리 경제와 증시에도 잊지 못할 시간으로 기록될 또 다른 변수가 됐습니다. 민주당의 의총 결의문을 방금 전 발표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즉각 퇴진하지 않으면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즉시 탄핵 절차에 돌입할 것이란 입장인데요. 오늘 가장 빠른 일정으로 발의 후에 보고해서 24시간 이후 의결하는 방식을 거론 중입니다. 결국에 향후 전국을 넘어서 우리나라 곳곳의 혼란이 더 가중될 것이란 예상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급박하던 시장이 다소 진정이 됐지만 당분간 국내 정치 상황을 우려하는 자금 이탈, 속도 붙을 가능성 있고요. 이렇게 되면 증시 변동성은 당연히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경제와 연동되는 한국의 국가신용 등급도 향후 면밀히 주시해야 되겠습니다. 새로운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 요소로 비화하지 않도록 당국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해라 기자 수고했습니다. 앞서 이해라 기자가 좀 말씀을 좀 전해주셨습니다만 일단은 정부는 7시, 1시간 좀 더 전이죠. 7시부터 이제 비상 경제 관련된 회의를 좀 진행을 좀 하고 있고 한국은행도 오늘 오전에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금융당국 차원에서 이제 시장 상황에 대한 면밀한 어떤 분석과 향후 어떤 조치를 취할 것에 대한 결론을 좀 낼 것으로 좀 보입니다. 민주당 쪽에서 이제 이 부분을 더 강대강 쪽으로 좀 가져가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분간 이 전국의 혼란 상황은 지속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이게 이제 시장에 그대로 영향을 미칠 것이냐 아니면 시장은 시장대로 별개로 좀 안정을 되찾을 것이냐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오늘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좀 됩니다. 네, 지금까지 이해라 보도국 기자와 함께 현재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네, 간밤 갑작스러운 계엄령 사태로 인해서 잠밤 설치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의 분위기는 어떠했고 오늘 우리가 개장하기 전에 어떤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는지 간략하게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일단 이런 분위기 안에서도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내면서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 랠리를 써내려 갔습니다. 다우만 홀로 소폭의 내림폭을 보였지만 전반적으로 뉴욕 증시 상승 기조가 이어지는 모습이었고요. 이러한 증시 상황을 놓고 마우니 자산운용의 CEO 같은 경우는 보통 대통령 확정 이후에 증시가 10% 이상 오르면 12월에는 내린 적이 없다라고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지금 상황과 정확히 일치하는 증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뉴욕 증시만 놓고 봤을 때는 연말에도 상승에 대한 기대감 가져갈 수 있는 상황으로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번 주는 고용 위크죠. 고용 관련된 지표 3개가 발표되는데 일단 졸츠 보고서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구인 건수는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고용 건수 같은 경우는 9월보다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의 분위기 큰 변동성은 없었지만 이 뉴욕 증시에 상장돼 있는 국내 관련 주식들의 변동성은 급격하게 나왔던 하루였습니다. 해외 시장 상황 보다 면밀하게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함께 다음 페이지 통해서 체크를 해보시죠. 미증시에 상장돼 있는 기업들의 주가 변동성이 급격하게 나왔습니다. 쿠팡 같은 경우는 9% 가까운 폭락을 보였었지만 장 후반에 갈수록 낙폭을 만회하면서 3.6%로 마무리를 지었고요. 포스코도 4%대 그리고 여러 가지 은행이나 금융사들도 추가적인 지수 하락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영국 런던 쪽에 상장돼 있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장 초반에 7% 가까운 낙폭을 보이다가 후반에는 3.7%로 하락 마무리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ETF 단에서도 급격한 변동성이 나왔었죠. 개장 직후로는 4%대 MSCI 코리아 지수가 하락을 했다가 장중에는 7% 넘게 낙폭을 키웠고 다행히도 장 마감은 2% 내외로 마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해외에서도 실시간으로 간밤 있었던 국내 사태에 대한 코멘트들 를 보도를 했는데요. 일단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한 리더 같은 경우는 너무 갑작스러운 소식이다라고 이야기를 전하면서 현재 한국 상황이 안정적이지 않음을 상기시켰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베런스 같은 경우는 당분간 우리나라에 관련돼 있는 대기업들의 주가 변동성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남겼고 백악관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새벽 동안 상황을 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집중하고 있음을 실시간으로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도 본인의 X 게시글을 통해서 놀라움을 표시를 하면서 현재 우리나라 상황이 굉장히 흥미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글로벌 증시에 상장돼 있는 국내 관련주들의 주가 변동성이 크게 나왔던 만큼 오늘 개장을 앞두고 우리 증시에 대한 우려감은 계속해서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국내 증시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여러 가지 예측들 함께 해볼 수가 있겠죠. 일단 불확실성으로 인한 리스크 확실하게 우리한테는 악재로 작용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전문가들은 지금 이러한 증시 상황을 놓고 IMF급의 불확실성이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는데요. 정치적인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장기적인 시점에서 봤을 때 국가 신용 등급이 강등될 수 있는 우려감도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강등이 되게 된다면 국내 주식 자금이 급격하게 유출되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겠고요. 또 10월에 우리가 함께 이뤄냈던 세계 국채지수 편입의 취소 가능성에 대한 시나리오까지도 같이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상황 면밀하게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결론적으로 개장이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일단 오늘 패닉 물량으로 인해서 변동성이 극심할 수 있는 하루이기 때문에 함께 주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시장 일각에서는 이러다 서킷 브레이커 오늘 또 발동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기도 합니다. 국내 지수가 8% 이상 하락을 하면은 20분간 거래 정지가 되는 것을 서킷 브레이커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금까지 6차례 발동된 사례가 있었는데 오늘도 그날이 될 수 있다라는 불안감 떨쳐버릴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의 매도 폭탄 가능성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새벽에 환율 급등이 이어졌기 때문에 외인들의 이탈 가속화의 가능성 무게를 더 봐야 될 것 같고 무엇보다 외국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이런 정치적인 불확실성입니다. 국내 증시는 위험 자산이다라는 어떠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사태가 간밤 나왔기 때문에 어제 정말 오랜만에 외인들이 국내 증시에서 긍정적인 매수 흐름을 보여줬는데 하루 만에 끝나는 게 아닐지 상당히 우려
우려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연말 자체에 대한 국내 증시의 전망은 계속해서 어두워지고 있는 상황이죠. 수출 산업 자체에 대한 경쟁력, 현재 물음표가 찍혀 있는 가운데 우리 국내 내수 부진과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그동안 국내 증시에는 상당한 상방의 압력으로 작용이 됐었는데 여기에 새롭게 내부 정치적인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면서 연말에 산타 랠리라던가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은 일단은 더 사그라들어진 분위기가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불안감을 안고 오늘 국내 증시 출발을 해야 됩니다. 변수들 계속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오늘 개장 때까지 저희 이데일리 TV와 함께 하시면서 전략들 꼼꼼하게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비상계엄 철폐하라! 환율과 증시는 그야말로 시계 제로 상태입니다. There has declared martial law in a late-night TV address. New video here 국회의 요구를 of that. 수용하여 계엄을 해제할 것입니다. 예, 마켓나우 일부 이슈레이더로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서용원, 곽유정 두 전문가분들 모시고 오늘은 아무래도 좀 평소와 다르게요. 비상계엄 관련된 상황을 좀 말씀을 좀 두 분과 얘기를 좀 해보고 투자 전략 어떻게 좀 짤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서 차장님, 일단은 밤새 금융시장이 정말 큰 변동을 했죠. 뭐 그럴 만한 사안이기도 하긴 했습니다만 일단 밤새 아마 우리 서 차장님도 아마 좀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네, 맞습니다. 갑작스럽게 좀 발표가 나면서 뭐 전쟁이 난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도 있었습니다만 네. 일단 우리가 좀 크게 두 가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는 휴장인 상황이었고 미국 시장이 이제 열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단 원달러 역외 환율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아직 개장을 안 했기 때문에 지표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은 MSCI 한국지수 ETF에 대한 부분들이 미국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를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역외 환율에서는 장중한 때 1,440원도 좀 돌파를 하면서 거의 정고점 수준까지 좀 다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환율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고 지금 한국 자산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는 정치적인 리스크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렇죠. 외국인들이 볼 때는 이게 지정학적 리스크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이슈로 인해서 환율이 폭등을 했고 물론 계엄이 해제되면서 좀 안정을 좀 찾아갔고 현재 구간 제가 들어오기 직전에도 뭐 전날 저희 종가까지 수준까지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이렇다고 해서 뭐 없었던 일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외국 자본들에 대한 이탈을 우리가 분명히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MSCI 이머징 마켓 한국 지수에 대한 부분들도 장중한 때 급격하게 좀 하락하는 모습들이 이어졌습니다. 물론 장중에서 이제 양봉으로 좀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는 부분들은 영국 시장에 상장돼 있는 삼성전자 지수를 좀 볼 수 있는데요. 장중한 때는 7.5%까지 좀 하락하는 모습들이었고 종가는 3.5%로 마감이 됐습니다. 사실 지금 물론 하락폭을 만회했다라고 하지만 미국 시장은 전일 우리나라 시장의 상승폭을 반영을 한 상태에서 움직인 거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급락이 나왔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나라 시장의 하락 출발은 좀 상당히 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 따라서 변동성이 상당히 좀 심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우려감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좀 다행인 점은 우리가 7시 반에 이제 개장 여부가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금융 시스템이 정상으로 가동되는지에 대한 여부가 외국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서는 개장이 됐다라는 것은 물론 하락에 대한 우려감은 있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차라리 휴장을 해가지고 하락을 막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단기적인 시각에는 그럴 수 있겠으나 만약에 휴장을 함으로써 그 한국 금융 시스템에 대한 우려감이 표명이 됐다라고 한다라면 외국인들의 이탈이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개장 여부는 좀 잘 결정이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시장까지 안 열렸다고 그러면 더 이제 우려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자, 이 부분 관련해서는 우리 곽 파트너님도 한번 말씀 듣고 싶습니다. 네, 환율이 무려 이제 2년 만에 급등세를 보이면서 1,446원까지 이제 치솟게
되면 당연히 외인 자금 이탈에 대한 우려감이 더 크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예. 저도 이제 간밤에 정말 잠을 못 이룰 정도로 관련해서 이슈들 체크를 좀 많이 했는데 환율이 일단은 올라가게 되면은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네. 된다면 오늘 국내 증시가 열리더라도 거의 개파락 출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오늘은 그렇겠죠. 네, 그렇게 개파락 출발하면서 사실 이제 움직이는 종목들 많이 없을 겁니다. 거의 이제 관망세로 흘러가게 될 가능성이 높고 일부 종목들이 만약에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일부 안전자산과 관련되어 있는 테마성 종목들만 움직임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거든요. 사실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은 최근에 환율이 조금씩 계속 치솟게 되면서 12월 이제 물가 관련해서 물가가 반등을 주지 않을까라는 이제 부분들에 대한 우려감들도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이렇게 비상 계엄 사태로 인해서 환율이 치솟게 되면 한 번 치솟으면은 이게 또 안정화를 찾기까지 시간이 꽤 걸리거든요. 그리고 네. 간밤에도 변동폭 자체도 굉장히 좀 크게 나온 편이기도 하고요. 1,410원대까지 일시적으로 좀 조정을 주는 듯 했으나 다시금 또 반등을 주면서 결국 1,420원대에서 마감이 나왔었기 때문에 단기적인 이제 증시의 변동성은 좀 불가피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이제 증권가 쪽에서 나온 이제 관련 리포트들도 좀 살펴보고 여론 기사들도 좀 봤을 때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지만 저는 이 변동성이 적어도 이번 주 내내 좀 증시를 흔들 만한 그렇죠. 요소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오늘 시장 출발 상황은 두 분 다 예상을 하시는 것처럼 좀 개파락으로 이제 시작을 해서 좀 일단 상당히 좀 불안한 모습으로 갈 거다라고 예상을 하셨고 사실 뭐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이제 불안감 이게 사실은 이제 시장의 가장 큰 이제 악재가 좀 되는 거고요. 사실 이제 이게 우리 시장을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내부에서 보는 게 아니라 좀 한 걸음 떨어져서 외부의 시각으로 우리 시장을 이제 바라볼 필요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엄령 사태와 관련돼서 외부에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처장님이 좀 보시기에는 글로벌 시각 우리를 바라보는 내용 부분들은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물론 이 정치적인 뉴스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뭐 주요 외신들이 전부 다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예. 뭐 긴급 타진을 했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경제적 포커스에 맞춰본다라면 좀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라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한국 자산에 대해서 매도 의견을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영향은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고요. 예.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서의 이제 불확실성이라고 한다라면 채권 가격의 이제 폭락이죠. 외국인들이 대거 한국 국채에 대한 매도가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이러한 점들이 뭐 미국 시장에서도 채권 뭐 가격이 좀 소폭 상승을 하는 이런 모습들도 나타나 줬거든요. 그래서 외신들이 바라볼 때 이것이 이제 단기간의 해프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 대한 신용도에 대한 우려감이 그렇죠. 있을 수 있다 이런 네. 얘기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신용 등급을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뭐 CDS 프리미엄 자체가 어저께 뭐 크게 변동하진 않았습니다. 다행히. 뭐 그렇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을 단기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외신들이 뭐 결국에는 탄핵 얘기까지 좀 나오고 있고 뭐 정치적인 뭐 수명이 뭐 다 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치적인 리스크가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 한국 시장에 대한 매도 의견들은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만 지금 현재는 나온 상황이지만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상당히 좀 우려감을 좀 갖고 우리가 좀 지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짧게 과교적 파트너도 한 말씀. 어떤 포인트를 좀 오늘 좀 중요하게 좀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보셔야 될지. 일단은 유럽 쪽에서는 오늘 뭐 면밀 주시하고 있다. 러시아 같은 경우도 지금 전쟁 중인데 네. 우리나라 상황에 대해서 이제 우려를 표명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예, 예. 특히 영국 같은 경우에는 여행 권고 사항에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치적 시위가 좀 우려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정치적 시위 관련해서도 극단적으로 이제 시위를 하는 그런 국가들이 일부 몇 있습니다. 근데 네. 이런 이제 부분에 대해서 이런 그 정치적인 리스크가 발현됐을 때 그리고 또 특히 비상 계엄이라는 그런 특수한 상황이 발현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해외 외신뿐만 아니라 외국에 있는 또 국민들 또한 굉장히 좀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게
앞서 차장님 말씀하신 대로 국가 신용에도, 그러니까 신뢰성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강등이 될 수 있을 만한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뭐 주요 이제 외국인들도 지금 관망 포지션을 네. 하려고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좀 수급의 이탈에 대한 부분은 우리 시청자분들 좀 감안하면서 네. 관망을 하면서 가셔야 되는 부분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또 제일 중요한 게 수급이죠. 가뜩이나 지금 우리 시장이 이 수급이 좀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또 걱정도 좀 듭니다. 자, 이제 두 분 말씀 여기서 일단 1차적으로 좀 정리를 하고요. 고은배 랭커 통해서 현재 상황 좀 브리핑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45년 만에 비상계엄령이 선포가 되면서 우리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들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우선 어제부터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요. 관련해서 우리가 어떻게 시장을 대응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45년 만에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어젯밤 10시 23분쯤 발표를 한 것인데요. 그리고 그 한 30분 뒤쯤에 비상계엄 체제 세계에 돌입이 됐습니다. 인터넷이 다소 이렇게 느리게 검색이 되는 등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고요. 비상계엄이 선포가 된 후에 국회로 일반 시민은 물론이고 그리고 여러 의원들도 모집되는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새벽 1시쯤에는요.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본회의에 상정이 됐고요. 국회의원, 재적의원 190명이 참석을 했고 190명 모두가 찬성을 하면서 결의안이 가결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여야를 막론하고 모두 다 계엄령 해제에 대해서 찬성을 했다는 것이고요. 여야 모두 다 이런 긴급적인 비상계엄령 선포에 당혹스러운 모습을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4시 27분쯤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계엄을 해제할 것이다라고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그렇다면 간밤에 이러한 여러 가지 이슈 속에서 국내 증시와 관련된 여러 투자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다음 장을 통해서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내 증시 펀드와 그리고 주식 야간 시장에 굉장히 출렁거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우선 코스피 200 야간 선물지수 같은 경우에는 0시 19분 기준으로 313선까지 좀 후퇴를 했고요. 결의안이 통과된 뒤에 낙폭을 좀 만회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에 상장된 한국 기업 같은 경우에도 간밤에 출렁거리는 움직임이 굉장히 컸었는데요. MSCI 한국 ETF 같은 경우에는 6% 이상의 급락세가 나타났었고 쿠팡도 두 자릿대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 미국 주식 예탁증서로 거래가 되는 포스코홀딩스, 한국전력, SK텔레콤과 KT까지도 모두 다 일제히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다만 그래도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볼 만한 건 낙폭이 계엄령이 해제가 된 뒤에 다소 만회하면서 마감을 했다는 것입니다.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도 굉장히 컸습니다. 야간 거래 중에 1,440원을 돌파하면서 2년 만에 달러 강세가 가장 크게 나타나기도 했었는데요. 종가는 1,425원의 야간 거래가 마감이 됐고요. 엔화 같은 경우에도 970원까지 폭등을 했습니다. 사실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게 될 때 안전자산으로 부각을 받는 게 스위스의 프랑 그리고 일본의 엔화, 미국의 달러가 있는데요. 아시아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질 때 엔화가 상대적으로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야간 거래 시장에서도 엔화가 강세가 좀 독보적이었습니다. 가상자산도 변동성이 극심했습니다. 비트코인이 한때 8,800만 원까지 추락을 했습니다. 제가 어젯밤 11시쯤에 캡처를 한 화면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급격하게 하락을 했다가 다시 1억 3천만 원으로 회복하는 모습이 지금까지는 현재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업비트에 로그인이 안 되는 등 국내 한국에서의 거래소 가상자산이 막히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빠른 회복세를 보였다는 점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펀드에 관련돼서 낙폭이 아니라 출렁이라고 표현을 한 것은요. 결국에는 하락하긴 했지만 회복세를 그래도 보이면서 만회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는 점도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 통해서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그렇다면 글로벌 시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이번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했을까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나라 국회 사진 한 장과 함께 와우라는 놀라움을 표하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냐, 무슨 일이 지금 발생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라고 코멘트를 달기도 했는데요. 주요 외신에서도 우리나라의 계엄령에 대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다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스
타임스 같은 경우에는 보수 세력 결집을 위한 정치적 도박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영국에서도 탄핵을 피하기 위한 꼼수다. 또 일본에서는 반국가 세력이 명확하지 않다. 지금 외신 쪽에서는 역시나 긍정적인 코멘트는 나오지 않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에 대해, 우리 경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달고 있고요. 미국 백악관에서도 좀 당혹스러운 입장을 표하고 있습니다. 긴밀히 현황을 모니터링 중인데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외신에서는 우리나라와 미국 민주주의 국가를 표방하고 있는 이 나라 두 국가가 지금 앞으로의 그 방향성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에 있다라고 시험대에 올랐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월가에서도 코멘트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웰스파고 같은 경우에는 관세도 부담스러운데 불확실성까지 추가됐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TD증권에서는 정책 위반자들이 그래도 원화 강세를 선호하기 때문에 이번에 불확실성이 그렇게 길게 가진 않을 것이다라고 그래도 좀 긍정적인 코멘트를 내놓았습니다. 모넥스 USA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시아가 혼란스러움이 나타날 때는 엔화로 이동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증시에 대해서 지금 한국 노출 자산에 대해서 숏을 단기적으로 선택해야 된다. 매도 의견을 사실상 내놓기도 했습니다. 다만 지금 외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밤의 그런 가상자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상장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을 보더라도 낙폭을 만회하면서 하락폭을 다소 축소하면서 마감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도 일부에선 나오고 있고요. 9시에 지금 한국은행에서 임시회의가 개최됩니다. 이때 과연 우리 시장에 대한 추가적인 진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얼마나 마련할지, 얼마나 그 자구안을 내놓을지에 따라서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9시에 나타난 그 회의에 대한 부분도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외신 상황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예, 이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제 오늘 시장, 그다음에 앞으로의 시장 대응과 관련된 두 분의 생각을 좀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향후 시장 영향 중요한 포인트인데, 결국 이제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두고 시장을 이제 접근해야 될 것이냐, 이 부분이 현재로서는 가장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의 말씀을 한 분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 차장님은 어떤 포인트를 제일 중요하게 좀 보고 계세요? 일단 오늘 시장에서는 뭐 수급하고 환율이 제일 중요할 그쵸. 겁니다. 일단은 외국인의 매도세, 그다음에 그 물량을 받아줄 기관들이 나와줄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도 중요할 거고요. 결국에는 우리나라 정치적인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에 대한 것을 상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일단은 뭐 9시부터 이제 한국은행에서 임시 금통위를 개최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죠. 뭐 금리 인하 결정까지라고는 생각하진 않습니다만 금융시장의 안정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발표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뭐 금감원에서도 긴급 회의를 개최를 하면서 뭐 이복현 금감원장도 시장 안정 조치를 가동 준비하고 있다라는 발표도 있었고, 경제부총리도 유동성을 공급할 것이다라고 발표까지 나왔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나라 시장이 좀 트리거가 어떻게 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반등의 기미를 만들 수 있느냐, 아니면 정말 더 큰 폭의 하락이 계속 진행될 것이냐에 대한 결정적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시장이 사실 오른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의 개입을 좀 요청하는 부분들도 투자자들 입장에서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러한 결과들이 결국에는 정부 개입이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에 도달을 했고, 얼마나 이제 유동성을 지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이제 공급을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의 규모가 시장의 좀 반등 여부를 좀 결정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외국인들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주시를 할 겁니다. 물론 뭐 이것이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신용 등급이라든가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좀 지속될 수는 있겠으나, 금융시장에서는 어찌됐든 수급이 들어오면은 결국에는 거기에서는 되돌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우리나라 그렇죠. 시장은 어쨌든 지금은 저 PBR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정부 각 부처에서 발표되는 금융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얼마나 긴급하고 얼마나 강하게 들어올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우리 곽유정 파트너는 어떤 포인트 보시는지 좀 말씀 듣죠. 네, 일단 전일 외국인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이제 되돌림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고요. 일단은 그렇죠. 개파락 출발 가능성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이제 한국은행 쪽에서 유동성 자금 투입하면 결국에는 이제 개파락으로 출발하더라도 양봉으로 마감이 될 가능성은 일부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기존에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 쪽에서 지금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탄핵에 대한 부분이 지금 계속 그렇죠.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 쪽에서 계속해서 이르면 이제 6일 날 탄핵을 이제 의결할 것이다라고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오히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이러한 수가 악수로도 작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이러니한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2016년도경에 박근혜 정부에서 탄핵 사건을 주도했었던 검찰총장이었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기존에 이제 박근혜 정부 때도 이제 탄핵 사건이 한번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증시가 어떻게 흘러갔나라고 본다면은 박근혜 정부 때가 2013년도부터 해서 2017년 딱 초반까지였거든요. 네네네. 근데 2017년도경에 박근혜 정부가 이제 무너지고 정권이 교체가 되면서 오히려 증시는 올라갔습니다. 물론 당시에 반도체 사이클도 한번 크게 또 들어오기도 했었고, 또 2017년도 이제 하반기에서 2018년도 이제 초까지 네. 또 제약바이오 랠리까지도 같이 펼쳐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 차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또 변곡 구간에 있는 만큼 이번 이제 뭐 결국에는 국민들의 선택도 중요하겠지만 이 이후에 과거 사례를 봤을 때는 증시가 올라가긴 했었다라는 부분들도 같이 좀 짚어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그렇게 반등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해당 국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우리나라가 되겠죠. 해외에서 바라볼 때 대한민국 경제가 정말 망가진 거 아니야, 망가지는 거 이런 걱정이 들 수는 있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후속 조치를 빠른 시간에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지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쉽게 망가질 나라가 아니지 이런 어떤 인식만 좀 빠른 시간에 가져올 수 있다면 지금 두 분 다 말씀하셨지만 그동안 우리 시장의 가장 큰 이 걱정거리인 수급 문제도 오히려 그렇게까지 또 부정적으로만 보일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 투자자분들께서 좀 답답하신 마음에 조금 이제 뭔가 가이드가 될 만한 말씀을 이제 두 분을 통해서 한 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곽 전문가님 먼저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자, 현 상황에서 앞서 이제 과거 이제 우리가 그 탄핵 사태도 한번 경험을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쭉 봤을 때 이제 현 상황에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떤 식의 이 생각을 가지고 이 시장에 접근해야 될 것인지 네. 또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지금 이제 곽 파트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쪽이 좀 나는 이제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좀 네. 긍정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있는지 이 두 가지를 좀 나눠서 좀 말씀 좀 듣고 싶네요.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늘은 시장에 노이즈가 꽤 많이 들어올 겁니다. 지금 뉴스 플로우 같은 경우에도 뭐 탄핵 지금 가결에 대한 이야기도 또 나오고 있고, 그리고 지금 윤정부 입장에서도 지금 그러니까 여당 쪽에서도 이번 이제 비상 계엄 사태 관련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게 비밀리에 갑작스럽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러 가지 노이즈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팩트 체크 조금 더 중립적인 그렇죠. 시각으로 예. 관망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혹자는 이번 기회를 토대로 증시가 지금 저평가된 상태에서 또 오늘 같은 경우 유동성도 또 들어오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이를 또 매수 기회로 삼으시는 좀 강심장인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있으시겠죠. 네. 네. 들지만 사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 2, 3년 증시 동안에 물려 계신 분들이 더 많으실 예, 거라고 예.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금융시장이 좀 안정화될 때까지는 단기적으로 계속해서 좀 관망 포지션을 좀 취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방송 나올 때마다 항상 외국인 수급의 중요성을 말씀드리는데 단기적으로 외국인 수급이 이탈할 가능성이 지금 높다고 말씀을 드린 네, 만큼 네. 외국인 수급이 계속해서 좀 연달아 들어올 수 있는 다시 이제 금융 환경이 좀 펼쳐졌을 때 그럴 때 좀 본격적으로 네. 매수에 가담을 하시면서 적극적인 공세를 펼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고서 보고 있습니다. 조금 좁혀 본다면요. 이럴 때 좀 곽 파트너님 보시기에는 이쪽을 조금 일단 좀 현재 워치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고 하시는 어떤 업종이나 뭐 섹터나 이런 게 있습니까? 업종 섹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시점에서 주도주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반도체나 자동차 이쪽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업황 섹터가 추세 자체가 조금 무너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업황 섹터가 돌아갈 때까지는 네. 내년 연초까지는 조금 기다려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 네. 상황이 됐다 이 말씀이시네요.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우리 서 소장님께서는 이 똑같은 질문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미국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것이 이제 반도체 공급 우려감이거든요. 그렇죠. 뭐 우리나라에서도 어쨌든 반도체를 공급을 하고 있고 글로벌 시장에 유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감들이 좀 부각됐다라는 점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뭐 반도체주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뭐 또 기회도 있을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오늘 사야 되느냐라는 것은 아니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안전자산 위주로서 움직일 겁니다. 뭐 금 관련된 종목들, 뭐 금 거래소라든가, 뭐 금괴를 만드는 기업이라든가, 뭐 이런 종목들이 단기간에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코인 관련된 종목들 급등할 것이고, 그다음에 정치 테마주죠.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래도 정치적인 이슈가 이어졌기 때문에 정치 테마주로서 뭐 이재명 테마주, 뭐 한동훈 테마주, 뭐 김동연 테마주 이런 종목군들이 단기 급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다만 네. 그렇지만 그런 쪽에서 상승 시 추격 매수에 대한 부분들은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오히려 지금 나와 있는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굳이 좀 따진다라면 금 관련주들은 좀 더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좀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외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이슈 소멸이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상승 시 좀 매도 의견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환율 상승으로 인해서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과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저가 매수 기회로서 뭐 이번 달을 한번 좀 노려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소사님은 조금 더 구체적인 말씀들을 해주셨네요. 그러게요. 참 이제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의제가 큰 성격의 내용이다 보니까 이른바 정치 테마주가 다시 선거랑 전혀 관계없는 시기인데 정치 테마주가 갑자기 또 부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 좀 공감이 가네요. 조금 전에 이제 기사 내용을 좀 봤는데 사실 이렇게 국가적인 뭔가 비상사태, 위기 상태가 나올 때 꼭 우리가 체크해야 될 또 지표 가운데 하나가 CDS 프리미엄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보통 5년물 가지고 주로 보는데 평소에 우리나라 5년물 기준으로 CDS 프리미엄이 34bp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좀 전에 제가 기사를 나온 걸 좀 보니까 이번 사태로 해서 오늘 새벽이죠. 36.6bp까지 올라갔다가 오늘 한 오전 7시를 전후해서 다시 34bp 선대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사실은 문제가 크다라고 생각을 하면 더 올라가겠죠. 40, 50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데 이게 좀 일단 평소 수준으로 내려왔다라는 점, 이것도 일단은 시장 관련돼서 물론 단기 충격 이런 부분들은 뭐 있을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경제에 대해서 이런 어떤 우려감, 회의감, 불확실성 이렇게까지 생각을 가져가실 필요는 없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밖에서 바라보는 시각이기 때문에 특히나 좀 그렇습니다. 자, 오늘 긴급 점검을 해봤습니다. 곽유정 파트너, 소영원 차장 두 분과 함께 시장의 주요 포인트는 뭐고 앞으로 전략 어떻게 가져야 될지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켓 리포트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두 리포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비상 계엄령이 선포됐던 10시 20분부터 거두어들여진 새벽 4시 20분까지 약 지옥의 6시간을 보낸 금융자산 시장인데요. 다만 오늘 발간된 리포트 대부분의 논조는 안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먼저 대신증권의 리포트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각종 외신에서도 전례 없었던 이번 계엄령 선포 이슈를 타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급등했고 야간 지수 선물은 급락했지만 이후 낙폭을 축소하는 흐름을 보였죠. 이에 대신증권은 단기적으로 변동성은 확대될 수밖에 없지만 점차 안정화 국면에 들어갈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 뒷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밤 원달러 환율은 계엄령 선포 직후에 1,444원까지 급등했습니다. 지난 2009년 금융위기의 여파가 있었던 시기 이후로 가장 큰 규모의 수치를 봤죠. 현재 구간에서는 1,415원대까지 안정화된 모습입니다. 다만 전날 폐장대 수치보다도 여전히 높은 레벨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건 하나의 리스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대신증권에서는 이제 해외 그리고 외신들의 시각에서 볼 때 국내에 여전히 이러한 정치적 리스크가 있다는 점을 여실하게 보여줬다는 점에서 단기적인 변동성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다만 계엄령이 선포된 직후에 해제가 되었기 때문에 금융시장에 미칠 충격 강도는 제한적일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증시도 국내 환율도 극심한 저평가 영역에 있기 때문이죠. 또 한 가지 이렇게 안정을 찾아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 두 번째는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대처입니다.
있습니다. 전날 밤에도 한국은행 총재와 기재부 장관 등이 모여서 긴급 간담회를 열었고 오늘도 추가 안정화 조치가 나올 겁니다. 금융당국에서는 유동성의 무제한 공급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기 때문에 대신증권에서는 직전의 뷰라고 할 수 있는 연말에 랠리가 나올 것이다라는 관점을 유지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리포트도 함께 살펴보죠. 이번에는 키움증권입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주제를 다뤘는데요. 이번에는 MSCI 한국 지수 ETF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에 상장된 iShares의 상품인데요. 간밤 6% 넘게 계엄령 선포 직후에 폭락했다가 현재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그 직전 수준까지 도달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번 비상계엄령 선포 사태가 증시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기 어려운 이유는 이 같은 일이 역사적으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계산되기 시작한 시점인 1980년 1월 1일 이후로 처음 있는 사태이기 때문이죠. 직전의 비상계엄령은 1979년이니까요. 더 자세한 내용 다시 한번 뒷장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 국가의 부도 위험성을 추산할 때 확인하는 지표입니다. 5년물 CDS 프리미엄 차트인데요. 마찬가지로 계엄령 선포 직후에는 폭등이 나왔지만 다시 34포인트대 안정을 찾은 모습입니다. 이것으로 시장은 일단 블랙스완의 시나리오에서는 벗어난 걸로 보이죠. 블랙스완이라는 건 우리가 과거에 또는 역사적으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영역의 범위를 넘어선 사건을 의미합니다. 블랙스완 같은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는 일단 벗어난 걸로 보이고요. 다만 단기적으로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하겠습니다. 또 하나 타이밍이 좋지 않은 것은 전날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많이 들어온 점이 안타깝습니다. 지난 8월 이후로 가장 많은 규모의 순매수 금액 5,600억 원 이상을 보여줬기 때문이죠. 이렇게 최근까지 계속되고 있던 외국인의 공격적인 순매도세가 종료될 거다라는 기대감이 후퇴하는 요인 하나가 만들어진 겁니다. 개장 이후로 단기적인 가격 변동성은 불가피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이 같은 변동성이 지속되기는 힘들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오늘 개장 직후에 투매급 움직임이 나올 수는 있지만 투자자들이 여기에 반응해서 포지션을 급하게 교체하기보다는 계속 오늘은 환율을 주시하면서 관망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또 NH투자증권에서는 오늘 시장이 흔들린다면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켓 리포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전일 뉴욕 증시는 한국의 계엄령 선포에 주시하면서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가 소폭 조정을 받은 것에 비해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또 신고가를 갱신하는 모습을 보였고 기술주 위주의 상승이 지속되는 모습 보였습니다. 다만 국내 증시는 전일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로 인해서 국내에 관련된 미국 상장 종목은 물론이고 코인과 원화를 비롯해 국내 선물 지수도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장 초반 시장 하락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비록 6시간 만에 해제가 됐지만 45년 만에 계엄령이라는 충격적인 상황이 연출된 만큼 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2,400포인트 이탈 시 혹은 삼성전자 5만 원 이탈 흐름이 나올 경우에는 특별히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는 업종과 테마는 4차 산업 관련주는 계속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 현재 수급이 아직까지는 들어오는 상황이라서 오늘장 비록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면 저점 매수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로봇주를 비롯해서 AI 쪽으로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특수한 상황으로 조정이 나올 경우 저점 매수의 기회로 보고 선별해서 좀 고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의 공략 종목 역시나 마찬가지로 아주아이비 투자라는 종목인데 제가 앞서서도 한번 공략을 해드린 종목입니다. 어제 스페이스 X 관련된 이제 종목. 그러니까 위성 관련된 종목으로도 볼 수 있겠고 4차 산업 관련주로 볼 수 있는데요. 창업 투자 회사인데 스페이스X에 지분을 투자한 만큼 관련 대장주로 움직임이 자주 나오는 종목입니다. 저항대인 3,500원 부근 돌파 시엔 큰 폭의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위치이고 흐름입니다. 해당 위치 돌파 시점에 진입을 한번 노려보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이데일리 이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켓 스탠바이 시간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일섭 의원, 고은별 앵커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신 의원님. 신 의원도 아침에 어제 밤 늦게 아마 이 비상계엄 관련된 소식 접하시고 밤새 좀 제대로 잠을 주무셨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드셨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일단 이게 해결이 되고 해제가 되고 지금 정상으로 일단 돌아서고 잠시 후 이제 한 9분 뒤에 이제 우리 시장 정상 9시에 개장을 하기로 좀 했는데 일단 오늘 이 새벽 상황 어떻게 좀 보셨어요? 일단 정상으로 돌아온 건 아니고요. 이제 혼란 국면으로 가겠죠. 이제 뭐 9시에 개장한다는 게 정상이라는 그 말씀드렸습니다. 정상이요. 예. 장은 정상인데 일단 정치 상황은 이제 뭐 끝이 없죠. 이제 끝까지 가야죠. 다 둘 다. 그러니까 뭐 이런 혼란 상황이 이제 계속 된다는 것이고. 근데 우리가 뭐 일루미나티 들어보셨죠? 네. 무슨 일루미나티 세력들이 코로나도 다 만들었고 균을 만들었고 9.11 테러도 다 조장을 했고 서브프라임도 만들었고 그리고 그 목표가 무슨 타노스처럼 인류의 뭐 절반을 줄이는 거고 뭐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음모론이죠. 음모론의 끝. 그러니까 왜 그게 음모론에 그렇게 극단적인 음모론이 나오냐면은 우리가 맨날 모르고 일반인들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주식시장의 패닉을 경험한 다음에 나중에 그 이유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음모론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미리 알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따가 제가 뭐 매드토크 시간에 자세히 해드리겠지만 예를 들어 98년 IMF나 2008년 서브프라임, 그 다음에 2012년 쌍둥이 빌딩 테러, 2020년 코로나 전부 다 미스터 마켓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스터 마켓이라는 것이 어떤 한 존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여러 이성들의 합, 뭐 그게 감성일 수도 있고 이성일 수도 있고 어떤 감정 모든 것들이 합쳐진 합은 항상 그런 것들이 일루미나티 같은 무슨 음모론자가 만든 거든 아니면 이런 어떤 천재지변이든 정치적인 상황이든 경제적인 무너짐이든 그런 것들은 모두 차트에 흔적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제가 계속해서 며칠 동안 무슨 얘기를 했나요? 원달러 환율 차트리 너무 이쁘다. 그 반대로 뭐라고 했죠? 데칼코마니로? 코스피 차트는 그 반대잖아요. 네네네. 지금 원달러 환율 차트는 무려 쓰리바닥을 찍고 폭등을 하기 직전의 전조였고 코스피는 폭락 전의 차트였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그것들이 지금 완성이 되는 트리거가 뭐냐가 계속 궁금했던 건데 결국 외국인의 매도가 원달러 환율을 치솟게 만드는 건데 그 외국인의 매도를 불러일으키는 불씨가 뭐였는지는 몰랐던 거죠. 하지만 그것까지 알 필요는 없었죠. 네. 우리는 이미 이걸 피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차트를 항상 무시하지 말고 저런 큰 변화가 나올 것 같은 그 순간은 제가 수렴형의 끝이 곧 다가온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꼭 공부하셔서 이런 패턴들, 역사적인 패턴들은 익혀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계속 속보를 통해서 감독당국에서 이제 정부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시장 안정 대응책들이 나옵니다. 일단 10조의 규모의 증시 안정 펀드를 이제 투입을 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 이게 이제 구두적인 립 서비스일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번 상황에서는 만약에 시장이 굉장히 크게 급락을 한다고 그럴 경우에는 실제로 투입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거고요. 9시에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니까 한국은행 차원에서도 뭔가 좀 대책이 좀 나올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일단 이 10조 증안펀드 얘기가 좀 김병환 금융위원장 입에서 나왔는데 이 부분이 시장을 좀 안정화시키는데 도움이 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지금 뭐라도 해야죠. 그렇죠. 무슨 지금 10조 원이 자꾸 나오는데 삼성전자도 10조 원 자사주 매입. 지금 증시 안정 펀드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게 즉시적인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즉시적인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일단 장이 열리고 9시 반에서 10시 정도까지의 상황이 어느 정도가 우리나라 시장이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지금 능력이 있는가 이거를 판가름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1시간 안에 이미 그것은 결정이 납니다. 그렇죠. 1시간을 두들겨 맞아가지고 만약에 회복될 어떤 여지가 전혀 없다고 하면은 이 여파가 며칠 더 갈 수도 있겠죠. 그렇겠죠. 그럼 이제 또 대책이 나올 거예요. 하지만 증시 안정 대책을 지금 부른 거는 아마 굉장히 고민 끝에 오늘 개장 여부도 굉장히 고민 끝에 개장을 시킨 것 같은데 네네. 가장 강한 카드를 아마 첫 번째로 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사실 두 번째, 세 번째 나오는 것은 그것보다는 약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결국에 장 초반이 판가름을 낼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장 초반의 움직임이 굉장히 귀추가 주목이 맞습니다. 됩니다. 그리고 자꾸 저가매수 하는데 그건 네. 사실 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더 열받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자산이 없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투입할 자금이 없어요 지금. 네. 왜냐면 추워서 춥지도 않아서 지금 패딩도 안 입고 있고 모든 걸 다 줄이고 있는 마당에 모든 것들이 지금 삼성전자도 다 지금 물려 있는 마당에 지금 여기서 지금 추가 매수 저가 매수를 얘기하는 거는 그냥 편하게 그건 저널리즘에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아니 저점에 폭락을 하니까 항상 뭐 밑에서 내릴 꽂았을 때는 올라갔으니까 사라. 너무 예. 편한 소리입니다. 예. 증안 펀드 관련해서 과거 좀 사례를 좀 보면 1990년에 5월이었죠. 그때 증시 폭락에 대응해서 처음 조성이 되고 그때는 이제 증권안전기금이었고 그 다음에 2000년대 들어서 2003년 신용카드 사태 때, 2008년 금융위기 때, 2020년 팬데믹 때 이렇게 3번 증안 펀드가 조성이 됐었고요. 2020년 가장 가까운 때였죠. 그때 20조 7천억 규모의 증안 펀드가 조성이 돼서 그 당시만 해도 시장을 좀 급반등을 시키는데 좀 역할을 하긴 했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들이 이제 이번에도 그대로 다시 이제 재현이 될지 여부는 지켜봐야 될 텐데 일단 정부는 10조 증안 펀드를 투입할 수 있다라고 일단 얘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 57분 30초입니다. 이제 시장 개장 한 2분 반 남았습니다. 동시효과 상황 상당히 좀 오늘은 좀 주목이 됩니다. 고은별 앵커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네, 수요일장 국내 증시 예상 체결 지수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국내 증시는요, 계엄령의 후폭풍을 고스란히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에서 무제한 유동성 공급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요. 한매부 채권에 대한 매입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시장은 일제히 하락으로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가증권 시장 2%가량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2,450선 그리고 코스닥은 2.66% 하락하면서 672선에서 출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채권 시장에서 외국인의 수급 여부를 좀 꼼꼼하게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어떻게 출발 준비하고 있을까요?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아무래도 대내적인 이슈가 국내 증시 전반적인 발목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삼성전자 2.2% 그리고 SK하이닉스 1.7%가량 하락 출발, LG에너지솔루션도 1.7%, 삼성바이오로직스 1.45%, 현대차 2.3%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사실 현대차도 그렇고 지금 긍정적인 이슈 개별적으로는 들려오고 있습니다. 어제 현대차의 실적도 지속적으로 괜찮을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기아 같은 경우에 도 지금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이슈 나왔습니다만 어쨌든 국내 이슈가 지금 전 종목에 좀 발목을 잡고 있고요. 다음 장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셀트리온, KB금융, 기아 지금 10위권까지 일제히 하락 출발 준비 중입니다. 특히나 오늘 금융사들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사도 마찬가지고요. KB금융이 4.9%가량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금리나 환율 변동성에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금융주들 그리고 보험주들 갖고 계신 분들은 좀 꼼꼼하게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함께 보시죠. 네, 코스닥 시가총액 1위부터 5위권 일제 하락 출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제약바이오도 하락하고 있고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2에서 3%가량 낙폭으로 지금 출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HLB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신약의 후보물질에 대한 기대감 이슈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4% 하락으로 출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국내 증시 이제 출발합니다. 예, 12월 4일 수요일 우리 시장 이제 방금 시작이 좀 됐습니다. 사실은 오늘 우리 시장이 제 시간에 즉 9시에 열릴 수 있을 것이냐 여부조차도 사실 불과 한두 시간 전까지만 해도 좀 오리무중이었습니다만 7시 반쯤에 금융당국에서 오늘 시장 정시에 열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현재 지금 시장 열려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앞서 동시효과 상황에서는 전체적으로 다 하락한다라는 좀 말씀이 좀 고은별 앵커 보여주셨는데 현재 좀 장 지수 상황을 보면 코스피 1.9% 하락, 47포인트 하락해서 일단 출발을 한 상황이고요. 코스닥도 1.96% 거의 2% 가까이 하락을 한 상태에서 현재 거래가 지금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진짜 아까 동시효과 상황에서 나왔던 것보다는 낙폭이 조금 더 큰 상황이고 지금 환율 중요하죠. 15원 올라서 1,418원에 현재 좀 거래가 좀 시작이 된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은 어쨌든 이 환율 상황을 특히 더 좀 더 유념하면서 보셔야 될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 출발 상황부터 한번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 의원님 혼자 계시기 때문에 신 의원님과 바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 의원님, 일단 출발 상황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네, 일단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쵸, 왜 신 의원한테 바로 가면 안 되죠. 개장 출발 상황을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저도 좀 오늘 좀 평상시보다는 조금 이제 다른 것 같습니다. 자, 고은별 앵커, 지금 개장 출발 상황 좀 자세히 좀 전해주시죠. 네, 수요일장 국내 증시 출발을 했습니다. 밤사이에 계엄령 이슈로 인해서 많은 분들께서 걱정과 우려를 안고 우리 시장이 시작을 했는데요. 우선 정규장이 시작되기 전에 금융당국에서 지금 여러 가지 안정화 방안 조치를 발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증시의 하락은 지금 유가증권 시장이 1.78% 그리고 코스닥이 1.69%가량 하락하면서 동시효과 상황과 비교했을 때는 하락폭이 더 깊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코스피 오늘 2,457선이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678선입니다. 대형주들도 2% 넘게 빠지다가 현재 구간 개장 직후에 시간이 흐르면서 그 낙폭을 조금씩은 만회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환율적인 부분 오늘 꼼꼼하게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7거래일 만에 매수로 돌아섰던 어제였고요. 석 달 반 만에 가장 많은 매수세가 유입됐던 하루였습니다. 그 기대감을 안고 어제 장이 마감이 됐었는데 오늘 외국인이 다시금 하루 만에 매도로 강하게 돌아설지 이 부분도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함께 살펴보시죠. 1위부터 5위입니다. 우선 유가증권 시장 1위부터 5위 일제히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1.6%, SK하이닉스 1.58%가량 내림세를 보이면서 미증시가 빅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상승을 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 이어지고 있고요. 2차전자 LG에너지솔루션 1.3%가량 빠지고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래도 지수의 하락 대비 바이오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버텨내주고 있습니다. 0.72%가량 하락하고 있고요. 현대차가 1.63%가량 내림세, 동시효과 상황보다는 현대차가 그래도 낙폭을 만회해주려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6위부터 10위 함께 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 지금 상승폭을 보겠습니다. 고려아연이 아무래도 경영권 분쟁 이슈 속에서 지금 10위권까지 올라선 모습입니다. 오늘도 4% 이상 상승하고 있고요. 지금 그 경영권 분쟁에서 한 주가 소중하다. 지금 한 주가 더 많이 차지하는 사람이 더 승리기를 잡을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고려아연이 지금 연일 강한 상승 나오고 있고 오늘 결국에는 160만 원 선 돌파를 했습니다. KB금융이 3.8%가량 하락을 하고 있고 기아가 0.6% 오늘 현대차 기아 괜찮습니다. 특히나 기아가 어제 주주환원 정책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긍정적인 코멘트 많이 나왔고요.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나왔는데 오늘 지수 하락 대비 기아는 0.6% 하락하면서 버텨주고 있고요. KB금융이 3.6%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사실 원화가 약세일 때 금융사들의 타격이 좀 불가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당에 대한 매력 때문에 최근에 KB금융을 필두로 해서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 있는 증권사들, 금융사들 을 중심으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됐었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낙폭이 깊고요. 그리고 다음 장 함께 확인해 보시죠. 고려아연이 상승하면서 네이버가 오늘은 11위권까지 밀려나갔습니다. 최근에 네이버의 추세가 외국인의 매수세와 함께 10위권에 안정적으로 안착되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오늘은 고려아연의 10위권이 조금 뺏기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신한지주도 2.4%가량 하락하고 있고 포스코홀딩스 1.45%, 현대모비스도 2.2%, 삼성물산도 1.6%가량의 내림세로 출발했습니다. 지금 15위권까지 봤을 때 지금 고려아연을 제외하고 모든 전 종목이 하락으로 출발했고요. 16위부터 20위 함께 살펴보시죠. 네, 16위부터 20위 보게 된다면요. 지금 보험사, 화재사들 전반적으로 흐름은 좋지 않고요. LG화학도 2% 이상 하락하고 있고 메리츠 금융지주 1.4%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만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보게 됐을 때 네이버, 카카오 낙폭이 그다지 깊지 않고요. 완성차 기업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고려아연은 개별적인 이슈로 오늘 강한 반등 나오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1위부터 5위입니다. 오늘 알테오젠이 1.5%, 일본으로부터 마일스톤 수령에 대한 이슈가 어제 있었고 상승을 했죠. 오늘 1.5% 하락하고 있고요. HLB가 0.54%, 그리고 리가켄바이오가 0.76%가량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 동시효과 상황보단 괜찮습니다. 1.2에서 1.5%가량 하락을 했는데 오늘 전반적으로 코스피도 그렇고요. 제약바이오가 버텨주는 모습입니다. 다음 장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엔캠이 3% 이상 상승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전에 기업이 오늘 좀 흐름이 괜찮은 것으로 보이고요. 에코프로 그룹주들과는 좀 엇갈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휴젤이 0.19%가량으로 하락 출발했고 클래시스가 2%가량의 낙폭, 레인보우 로보틱스 1.6% 하락, JYP 엔터 0.53% 하락하고 있습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 있는 의료, 미용, 휴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선방하고 있고요. JYP 같은 경우 엔터주도 최근에 긍정적인 이슈 나오고 있죠. 오늘 낙폭이 그다지 깊지 않습니다. 휴젤 상승 전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다음 장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펄어비스 1.4%가량 게임주 지금 그다지 좋지 않고요. 셀트리온 제약 0.87%, 지금 반도체 소부장 함께 보겠습니다. 리노공업이 1.4%가량 하락했고요. 지금 삼천당제약 1.4%, 파마리서치 0.46%, 내림세로 출발했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네, HPSP 오늘 0.19%, 반도체 소부장 괜찮습니다. 오늘 HPSP가 지수 하락 대비 그래도 버텨주고 있고요. 펩트론 같은 경우에도 0.32%가량 하락이고요. 신성 델타테크 2차 전지입니다. 1%가량의 하락, SM 지금 엔터주들 그래도 버텨줍니다. 0.85% 하락, ST팜 0.83%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 개장하고 나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동시효과 상황 속에서는 굉장히 깊은 낙폭이 예상됐었는데 그거보다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상승 시도를 하고 있는 종목들도 나오고 있고요. 반발 매수세가 함께 유입이 되면서 이로 인해 상승 전환이 되는 종목들도 지금 몇 종목씩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개장하고 나서 오늘 바이오주들이 그나마 괜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과연 전문가는 오늘 개장하고 나서 우리 시장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신일섭 위원과 알아보겠습니다. 예, 고은별의 수고했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물론 파랑 색깔이 많긴 합니다만 가장 걱정스러웠던 게 초반부터 뭐 4, 5%, 6, 7% 이런 식의 아주 급락하는 그런 어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좀 쏟아져 나오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을 했는데 지금 시장 분위기는 앞서 고은별 앵커가 자세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낙폭이 좀 크질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코스피 같은 경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지금 1% 안쪽까지 좀 내려왔다 다시 조금 뭐 1% 정도긴 한데요. 낙폭을 여기서 좀 더 키우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오히려 좀 기아차는 올랐고 예, 시가총액 특히 상위 10개 종목들은 KB금융 빼고는 대부분 1% 전후의 그런 약보합권 정도 수준인데요. 오늘 보니까 금융 쪽이 현재 KB금융이 마이너스 4.3%, 그다음에 신한지주가 마이너스 2.4% 이렇게 오늘 금융주들이 조금 부진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신 의원님과 회장 출발 상황 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출발 상황? 네, 개파락에서 더욱더 밀고 나가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개파락을 오늘 빠른 시간 내에 메꾼다면은 일단은 오늘 정치적 이슈는 오늘 하루로 소멸되는 것으로 지금 보이고요. 일단 삼성전자가 중요하죠. 삼성전자가 2008년 서브프라임, 그다음에 2020년 코로나 때도 10년선을 깨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10년선에 지금 딱 걸쳐 있는 상태인데 지금 거래일수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 10년선을 연애 종가로 이번 연도 마지막 거래일 날 저게 이탈하고 끝나면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 지금 2008년과 2020년에도 깨지 않았던, 그러니까 2008년과 2020년이란 거는 지금의 상황이랑은 다릅니다. 2008년은 서브프라임 때문에 세계 경제가 다 붕괴됐던 상황이었고 2020년은 코로나라는 아주 특이한 천재지변 때문에 갑작스럽게 기습적으로 굉장히 경제가 흔들렸던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이 아무리 경제가 힘들고 사람들이 먹기 살기 힘들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매년 평생 그 얘기가 나왔던 것이고 2008년과 2020년의 상황보다 지금의 삼성전자가 지금 심각하냐, 그걸 따져봤을 때 외부 환경이요. 외부 환경이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 본연의 문제거든요, 이거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지금 삼성전자의 그 근간,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죠. 비즈니스 모델이 깨진 거라고밖에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라는 거. 지금 계속해서 그 라인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53,000원, 52,000원이 지금 여기서 괜히 싸우고 있는 게 아니라 10년선 라인이에요. 바로 거기가 만약에 무너지는 경우에는
굉장히 안 좋은 흔적을 남기게 된다. 이거 지금 저기를 지금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53,000원, 2,000 라인이 확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 저기서 뭐 극적으로 만약에 엔비디아의 어떤 퀄테스 소식이라도 나온다면은 확 살아날 수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종목들은 지금 굉장히 괜찮은 모습이죠. 하이닉스는 올라왔고요. 고려아연도 지금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려아연이 무슨 지금 경제 상황이 좋아지는 상황에서 가는 비철금속이 가는 게 아니고 지금 경영권 분쟁이 얽혀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일단 플러스고 기아도 지금 1.33으로 지금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지금 올라오는 종목이 더 많아요. 지금 엔캠 같은 종목이 3.67 그리고 지금 알테오젠도 방금 말씀드리는 순간 1%를 넘기 시작했습니다. 17위에 HP, SP도 지금 올라오고요. 펩트론도 올라오고 JYP도 올라오고 휴젤도 올라오고 지금 골고루 올라오고 있죠. 바이오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2차 전지, 그다음에 미용, 그리고 지금 반도체, 소재, 엔터까지 지금 일단은 골고루 플러스를 기록하는 모습이고요. 30위에 파크 시스템즈. 파크 시스템즈는 사실 계속 귀한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오늘도 4%인데 계속해서 뭐 중국발 HBM 장비를 뭐 배제한다느니 무슨 반도체에 뭐 다시 또 불황이 온다느니 그런 상황 속에서 시세를 유지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저런 것들은 굉장히 귀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좋았던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도 지금 오늘 살아 있습니다. KT 같은 통신주도 요즘에 좋았었죠. 이런 것도 살아 있고요. 반면에 그런 부분이 흔들리고 있죠. 지금 그 어떤 대척점에 있는, 그러니까 지금 현 대통령이 추진하던 정책에 관련된 원자력 관련주가 좋지 않고요. 그 다음에 해당 특정 정치인에 관련된 테마주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금 아침부터 점 상한가에 진입을 했거든요. 그렇죠? 지금 뭐 요런 종목들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시세를 낸다는 거는 시장이 좋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특정 정치인으로 엮인 것도 정말 어이없게 엮인 것도 많아요. 네. 그거 파고 들어가 보시면은 야 이걸 이렇게 엮었다고? 정말 황당한 경우도 많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그렇게 각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이슈가 발생되니까 바로 반사적으로 저희가 저기로 수급이 쏠리고 있어요. 또 행여나 저기로 괜히 가가지고 괜히 디는 어떤 상황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고 가십거리로 그냥 보시길 바랍니다. 예, 그 하나만 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금융주가 오늘 좀 유난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신현님 보시기에는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세요? 아, 금융주가 지금 급락을 하고 있죠. 네, 금융주만 유난히 좀 많이 떨어져요. 그렇죠. 하나금융지주 3% 이상 빠지고 있고요. 삼성화재도 지금 4% 가까이 빠지고 있고 신한지주도 2% 가까이 빠지고 있네요. 여기서 지금 그동안의 이 대장인 것들을 좀 볼까요? 그동안 메리츠금융지주랑 JB금융지주가 대장으로 그렇죠. 지금 끌고 왔기 때문에 네. 이 대장들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방산의 대장이었고 알테오젠이 바이오의 대장이었잖아요. 지금 오늘 한화에어로스페이스랑 알테오젠은 다 플러스입니다. 대장이 아직 살아있어요. 대장만 살아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메리츠금융지주랑 JB금융지주를 봤는데 이 두 개가 마이너스 0점대예요. 약보합. 그러니까 지금 금융주가 깨진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네. 금융주가 깨진 건 아니고 지금 4대 시중은행 위주로 지금 빠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메리츠금융지주, JB금융지주가 깨지지 않는다면 그동안 이어오던 금융주의 흐름은 깨지지 않는 것으로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그런 건가요? 혹시 뭐 장애 충격에 대비하여 그렇죠? 시중은행들이 지금 뭐 어떤 긴급한 어떤 상황을 대비하는 뭐 그런 부분인가? 아니면은 지금 그동안에 지금 이 금융주들이 계속해서 오고 있다가 1등주가 살짝 빠지면 우리가 바이오 방산에서도 봤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랑 알테오젠이 한 약보합 정도 기록하면 3, 4등주들은 3, 4% 빠지는 이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게 1등주와 3, 4등주의 차이였죠. 그런 것에서 발생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결론은 메리츠금융지주와 JB금융지주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으면 금융주는 아직도 시세가 계속 여전하다. 제가 바이오 방산은 한번 꺾여서 네. 10개월 선에서 공략을 하는 내려올 때 공략하는 타이밍을 알려드렸는데 메리츠금융지주, JB금융지주는 그 와중에도 오히려 신고가를 또 가버렸어요. 네. 자, 금융주는 아직도 지금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네. 시세가 끝나질 않았습니다. 지금 이제 신 의원님이 늘 말씀하시는 게 그 섹터의 대장주가 흔들리냐 안 흔들리냐 이 부분 말씀 늘 하셨는데 금융주 같은 경우 지금 대장주로 이제 두 종목 메리츠금융, JB금융 두 개 계속해서 좀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건데 지금 보니까 확실히 다른 그 시총 상위권에 있는 그런 금융주들 예를 들어서 지금
지금 KB금융 다시 한번 볼게요. 지금 마이너스 3.6%. 그 별로 좀 낙폭이 줄지는 않고 있고요. 신한지주도 마이너스 2.3% 조금 줄긴 해도 여전히 3%. 다른 종목들에 비하면 낙폭이 좀 큰데 이 말씀하셨던 두 금융지주의 대장주들은 확실히 그렇게 낙폭이 크지 않은 1% 미만의 그런 하락폭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아직은 기조가 살아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들었습니다. 자, 이제 9시 16분입니다. 지금 이제 사실 오늘 시장은 전반적으로 다들 좀 부진할 텐데 그래도 섹터별 어떤 상황인지 한번 종합 정리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고은별 앵커 어떤 상황입니까? 네, 국내 증시 개장한 지 16분여가 흐른 상황입니다. 투자자들의 검색 빈도가 높은 섹터 싱커프를 통해 가장 먼저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투자들은 역시나 정치 테마 관련해서 검색을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을 향해서 가장 많이 검색하고 그 아래쪽으로 한동훈 이름 세 글자가 적혀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 계엄령 선포에 대한 그 여파가 오늘 정치 테마주로의 쏠림 현상을 가속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야 당대표 이름 등이 지금 나란히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구리, 갈륨에 대한 검색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갈륨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미국의 무역 분쟁이 점점 더 격화되면서 이로 인해 수혜에 대한 기대감 속에 급등하고 있는 건데요. 중국이 갈륨 등 이중용도 품목에 대해서 미국 수출 통제에 나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국내 증시 갈륨 관련 기업들은 테마성 움직임이 잡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전에 대해서도 검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강력하게 밀었던 산업 중에 하나가 원전인데 폴란드가 내년에 두 번째 원전을 발주하는데 그 후보군에 한수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만 국내적인 이슈로 인해서 오늘 원전 섹터 자체는 하락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정치 테마적인 성향이 강한 종목을 중심 그리고 대외적인 불확실성에 움직이는 종목을 중심으로 오늘 검색 빈도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요. 수급 상황 이어서 살펴보시죠. 네, 어제 7거래일 만에 외국인이 우리 시장에 유입이 됐었죠. 오늘 단 하루 만에 다시금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오늘 개장한 지 17분여가 흐른 상황인데 2천억 원가량의 물량을 토해내고 있는 외국인이고요. 기관이 오늘 매수로 가담하면서 지금 물량을 소화해주고 있습니다. 기관 1,000억 원 그리고 개인도 1,000억 원에 가까운 물량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외국인의 저가 매수 유입됩니다. 외국인 기관이 쌍끌이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요. 외국인이 248억 원, 기관도 200억 원가량의 순매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업종별 상승률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업종별 등락률을 보게 된다면요. 경기 방어주 성향이 있는 음식료품 그나마 상승하고 있고 철강, 금속이 3% 이상 상승하는데 아무래도 고려 아연이 여기에 속해 있기 때문에 고려 아연의 급등세로 인해서 철강, 금속이 강한 상승 나오고 있고요. 앞서 보셨던 구리 관련돼서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것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험이 3%가량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게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커지게 된다면 보험이 지금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금융자산에 대한 불확실성도 함께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는 거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전기전자 1.2%, 의약품도 1.4%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업종별 등락률 함께 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인터넷이 1.4%가량 상승하고 있고요. 방송 서비스 앞서 엔터주들 그래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엔터주들이 포함되어 있는 방송 서비스가 1.26%가량 상승하고 있고 대부분의 업종이 오늘은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비교했을 때 지금 경기 방어주 성향이 있는 음식료, 담배가 1.24%가량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니까요. 함께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우선 역시나 오늘 정치 테마주 성향이 있는 그런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강한 상승 나옵니다. 일성건설이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갔고 대상홀딩스 우선주도 23%가량 강세, 오리엔트 바이오도 22%가량 오름세 나오고 있는데 전부 다 여야 지금 대표의 지금 관련주 인맥주로 엮여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고요. 코스닥 상승률도 함께 보시죠. 네, 코스닥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 역시나 수산, INT, 에이텍, 오리엔트, 전공 지금 상한가 올라서 있는 모든 종목들이 정치 테마주로 엮여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만큼 오늘 투자 심리가 좋지 않다 보니까 테마주로 지금 투심이 쏠리고 있다는 점도 함께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개장하고 나서의 특징주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섹터별 상황도 봤고 역시 앞서도 얘기가 잠깐 나왔습니다만 이 정치 테마주들이 이제 오늘은 눈에 띄게 큰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종목별 흐름들 또 신 의원님 말씀을 또 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지금 섹터별로 보면, 그러니까 지금 이거 그 어느 순간부터 업종별을 안 보기 시작했잖아요. 네. 여러분 증권방송 쭉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예전에 증권방송에서는 아침에 뻔한 루틴들이 있었거든요. 오늘 업종별로 살펴보겠습니다. 그게 왜 없어졌냐면 요즘에는 합종 연행이라던가 아니면 변형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HLB가 무슨 섹터에 하면은 다 바이오라고 하죠. 물론 지금 바이오로 바뀌었는데 그 전에 조선 섹터에 있을 때 현대라이프 보트잖아요. HLB 줄임말이. 계속 조선 섹터에 있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HLB 같은 경우에는 간암 치료제 리보세라믹 때문에 엄청 급등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어떻게 왜곡이 돼버리냐면 HLB가 차지하는 시가총액 비중이 크니까 오늘 조선업종이 오르고 있는 거예요. 아침에. 그럼 이제 브리핑을 하는데 오늘 코스닥에서는 조선업종이 강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방송 사고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거래소나 코스닥 위원회에서는 그걸 보수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바이오주가 엄청 뜰 것 같으면 그러면은 우리도 주가 좀 올라보자 해가지고 바이오를 사업 목적에 딱 추가를 합니다. 그럼 급등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렇게 쉽게 바꿔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거는 원래 거래소에서 하는 그 보수적인 행위는 맞는데 그럼 이제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할 거라는 거죠, 시청자들. 그럼 이제 우리는 알아서 파악을 해야 돼요. 그걸 뭐 개별 ETF로 가서 새로운 ETF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구성 종목이 어떻게 되는지 그 ETF를 보던가. 그럼 이제 그 ETF에는 바이오 ETF에 HLB가 들어있는 거죠. 물론 아까 말했듯이 지금 HLB는 이미 바이오로 바뀌었지만 그 이전에 조선 섹터에 있었을 때도 시중에서 나온 ETF 상품의 바이오 ETF에는 HLB가 들어있었다는 것이죠. 그 ETF를 보면 그 바이오 흐름이 파악이 되는 거죠. 아니면 이제 증권사에서 이렇게 요즘에 만든 섹터별을 보는 건데, 자, 이것도 이제 오늘도 잘 가려봐야죠. 왜냐? 증권사에서 가려놓은 거는 얘가 하는 본업에 따라 가려놨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섹터별로 상승률 상위를 이렇게 쫙 정렬을 해놨더니 제사이동통신이 지금 1위예요. 그 다음에 희귀금속이 2위고 조림 사업이 3위고요. RFID가 4위고 요소수가 5위고 그래핀이 6위입니다. 그 다음에 NI, 건설 중소형, 테마파크까지 있는데, 자, 이렇게 보면 무슨 생각이 나시죠? 야, 오늘 아주 다채롭게 오르네. 예. 제사이동통신도 오르고 요소수 그래핀도 뭔가 오르는 것 같고 건설 중소형주가 움직인다고? 건설이 안 좋다는데? 다 들어가면 뭔지 아세요? 전부 다 대선 테마주예요. 전부 다. 죄다 대선 테마주예요. 이게 지금 제사이동통신이니 조림산업이니 그래핀이니 건설 중소형 테마파크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지금. 큰일 나요. 이거 지금 저거 보고 착각하시면은 그 안에 들어간 특정 종목들이 전부 다 대선 테마로 얽혀가지고 지금 다 오르고 있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지금 그냥 대선 테마판이에요. 저 지금 섹터별 앞에 나와 있는 타이틀에 지금 현혹되면 안 돼. 뭐 현혹 안 되시겠지만 저거 보고 시장을 파악해버리면 안 돼요. 제사이동통신 출범하나 이래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저기 있는 종목들을 뭐 솔직히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왜? 그걸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게 어이없게 얽힌 게 엄청 많고요. 네. 종목명이 비슷해서 얽힌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종목명이 한 글자가 다르게 있어요. 한 글자도 아니고 저기가 달라요. 그 한글 하나 모음이 달라요. 자음이 달라요. 자음이. 그래가지고 헷갈리는 종목도 있고요. 별 희한한 종목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여나 제가 누누이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요 11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연말에 지금까지 성과를 못 냈는데 한두 달 사이에 이걸 뒤엎어버리려는 것은 만용이다. 네. 그러니까 지금 있는 거 그대로 잘 지키고 그리고 뭐 저기 많이 수익이 났다고 하면 잘 마무리하자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여기서 욕심을 벌였다가 괜히 또 화를 키워가지고 있는 것마다 잃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더 마음이 더 다급해질 수가 있어. 더. 지금 안 그래도 거래일수가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시장이 더 혼란으로 갈 것 같으니까 뭔가 저런 곳에서, 그쵸? 오늘 움직이는 게 없는데 저런 거는 막 상한가에 가고 있으니 이미 상한가 간 것들을 못 잡고 상한가도 점상한가, 기세상한가를 가버린 거예요. 대부분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점이 찍혀 있는 거예요. 사지 못하죠. 그러면은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저기 매수자량 쌓인 걸 보고 야, 저건 못 사도 다른 게 그럼 따라갈 후발주자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는 그때 하셨어야죠. 네.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의 후속을 찾을 때 그런 어떤 전체적인 섹터가 이 화두로 떠올라서 시가총액을 끌고 올라가서 1위로 올라가는 그 흐름에서 그런 알고리즘을 찾아야지. 이런 단기 테마에서 하루에 후발주자를 찾는다? 그거는 괜히 가만히 있는 것보다 거기다 적선을 하는 겁니다.
그 돈을 차라리 구세군에 가서 기부를 하세요. 지금 너무 아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것을 현혹되면 안 되고요. 그럼 볼 게 뭐냐? 예를 들어서 이런 심리입니다. 뭐 이것도 좀 너무 단기적인 심리일 수도 있는데 이런 어떤 전쟁이나 천재지변이나 이런 혼란스러운 사태 때 사람들은 마음이 급해져서 사재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 기본적인 마음에 해당되는 게 참치캔, 라면 이런 것들이에요. 물론 삼양식품이 지금 가는 게 사재기 때문만으로 가는 건 아니죠. 근데 오늘 하루만은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작용하는 겁니다. 동원 F&B는 뭐예요? 동원 산업이 원양어선 타고 참치를 잡아와서 동원 F&B에 주면 그걸 참치캔에 참치를 넣어갖고 가다랑어를 파는 게 동원 F&B가 하는 겁니다. 푸드 앤 베버리지. 동원 F&B가 지금 세죠? 삼양식품 농심이 세죠? 참치캔, 김, 그리고 무슨 라면 이런 것들이 사재기 품목이에요. 보통 이런 것들이. 그래서 삼양식품이 물론 지금 뭐 인도네시아 그 상황도 있어요. 인도네시아에서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뭐 품질 인증을 좀 굉장히 어렵게 보는 게 있었는데 시각적으로 그걸 해줬어요. 그게 이제 장 전에 나왔기 때문에 그런 이슈도 있고 기술적으로 보면은 이게 10개월 선에 닿기 때문에 똑같은 의미거든요. 제가 알테오젠이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10개월 선에서 기다리다가 공략하면 순간적으로 20%가 나올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삼양식품도 지금 그 자리에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반도체주 중에서 아주 귀한 기업 계속 얘기 드렸죠. 파크 시스템즈. 파크 시스템즈는 다른 거 다 무너질 때 아직도 지금 안 무너졌어요. 지금 저런 종목들은 진짜 귀하거든요. 역사적 신고가 지금 전에 있고 지금 2024년도의 흐름을 보면 파크 시스템즈 계속해서 저점과 고점을 올리면서 조정하고 있는 모습 보이죠. 네. 저거는 지금 20만 원만 계속 지켜내면은 지금 이 어려울 때도 20만 원 지켰는데 그렇죠. 시장이 정상으로 가면 22만 4천 원 11월 1일 날 찍은 저 지점 다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크 시스템즈 같은 경우에는 다 무너진 지금 반도체 소부장에서 굉장히 귀한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도 눈여겨볼 종목들 좀 선별을 해주셨고 네. 식품주 역시 오늘 조금 업종별로 좀 잘 가고 있는데 대상홀딩스가 또 아무래도 정치 테마주로 엮여있기 때문에 잘 가고 있다는 점도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신 의원님과 오늘장 키포인트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어떻게 선정하셨을까요? 네, 오늘 뭐 앞에 그 특징주 3개 날렸는데 지금 요거는 살릴만 합니다. K-코스메틱, K-푸드, KK 남매의 부활에 베팅하자고 했는데 종목이 좋아요, 지금. 제가 여기서 꼽았던 종목이 K-뷰티에서는 VT고요. 아직도 리들샷이 잘 팔리고 있거든요, 다이소에서. 그 다음에 K-푸드에서는 삼양식품인데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거 뭐예요? 연봉에서도 월봉에서도 10선이잖아요, 10선. 지금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알테오젠, VT, 그 다음에 삼양식품 전부 다 신고가 돌파한 다음에 한 템포 쉬는데 10개월 선에서 강하게 반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거기서 다시 베팅하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지금 VT랑 삼양식품 이거 다시 신고가 도전할 확률이 높으니까 이런 종목들에 공략하면 오늘도 살아남을 수 있다. 그래서 K푸드, K코스메틱, KK 남매의 부활에 베팅하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도 코스메틱과 그리고 식품 관련 기업은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9시 딱 30분 됐습니다.
시장은 지금 낙폭이 조금 커지네요. 코스피 1.3%까지 좀 벌어졌고 코스닥도 1.7%까지 낙폭이 조금 커졌습니다. 지금 외국인이 마이너스 2,671억, 그렇죠. 지금 이제 9시 반인데 2,600억이면 좀 매도 규모가 적지 않죠. 사실 제일 걱정을 했던 게 환율인데요. 환율 아까 1,409원까지 15원 넘게 떨어졌던 게 지금 조금 올랐습니다. 1,411원. 그래도 어제보다는 13원 넘게 떨어진 상태에서 일단 참 가장 큰 걱정했던 게 환율도 1,300원, 1,400 20원, 30원, 40원 이렇게 막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싶어서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환율은 현재로서는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이다. 일단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지수 낙폭이 조금 커지는 게 좀 부담스럽긴 한데 일단 환율은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 드리면서 이제 오늘 마지막 코너 가겠습니다. 오늘장 선발 종목 김경국 과장님 연결돼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이게 종목 고르기 쉽지 않으실 텐데 어떤 거 하시죠? 예, 맞습니다. 네, 오늘은 삼성바이오로직스라는 좀 안정적인 종목을 한번 갖고 와봤고요. 좋죠. 네네. 일단 투자 포인트 몇 개 좀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일단은 동사 같은 경우에는 항체 관련 원료의약품 위탁 개발 생산을 좀 주력으로 하는 글로벌 CDMO 업체입니다.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연이은 대규모 수주를 성공하며 시장에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는데 지난 7월에 1.4조 규모, 그리고 10월에 1.7조 규모, 11월에는 유럽 소재 제약사와 7,524억 원의 수주에 성공하면서 글로벌 빅파마로부터 CMO 경쟁력을 일단은 완벽하게 좀 인정받은 걸로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수주를 기반으로 한 안정적인 실적 성장세는 기본에다가 다양한 제품 라인을 수주에 성공하고 있다는 건 다양한 항체를 다룰 수 있다는 동사의 역량을 검증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동사의 그 실적의 기울기가 가파라질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좀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트럼프 2기에 들어서면서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 강화와 현재 입법 과정에 있는 그 미국의 중국 바이오 업체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인 생물보안법은 동사한테는 사업의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단기 매출의 일시적 증가보다는 추가 수주 계약에 따른 중장기 관점에서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25년 1월부터 개편될 메디케어 파트 D 프로그램을 통해서 미국 내 시뮬러 시장 개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또한 트럼프 당선인은 약가이나 그리고 약가에 대한 투명화에 강력한 스탠스를 피력하고 있기 때문에 빅파마와의 관계에는 좀 부정적이지만 약가에 유리한 시뮬러 개발 업체에게는 기회 요인이 될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가격대도 좀 한번 그래도 보죠. 예, 일단은 기술적으로는 100만 원에서 좋은 흐름을 이어가다가 일단은 미국 국채금리 상승과 함께한 제약바이오의 조정으로 90만 원대 초반까지 하락 이후 반등 국면에 좀 진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는 현재가 부분이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목표 라인은 115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86만 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메리츠금융증권 강남센터의 김경욱 과장이었고요. 지금 총리실에서 속보 하나 뜬 것도 있네요. 오늘 새벽 국무회의는 한덕수 총리 주재로 열렸다라고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이 낙폭이 좀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일단 1% 이상에서 좀 하락폭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환율도 조금씩 올라오는데 어쨌든 1,410원대 초반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새벽에 놀라셨던 거에 비해서 우리 시장은 비교적 좀 그게 충격이 크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재 앵커의 이코노미 톡으로 이어지겠습니다.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비상계엄 철폐하라! 환율과 증시는 그야말로 시계 제로 상태입니다. There has declared martial law in a late night TV address. New video here. 국회의 요구를 of that. 수용하여 계엄을 해제할 것입니다. 네, 이코노미 톡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비상계엄 선포 사태 시장 파장이 어느 정도 느껴지지만 시장에 아주 큰 충격으로는 지금 다가오지는 않는 상황인데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시장이 놀란 만큼 안정성,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위해서 유동성을 풀 만큼 풀겠다라고 얘기를 한 이후에 달러원 환율이 개장 직후 하락하면서 시장 납품은 어느 정도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온 부분이 금융위 쪽에서 있었죠.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0조 원 규모의 증시 안정 펀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 안정화 조치는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율은 1,406원까지 떨어진 이후에 지금 현재 1,413원까지 다시금 올라간 흐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공세 수위에 좀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좀 장기화될 수 있을지는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박중훈 리더스 인덱스 대표와 이 사태에 대해서 시장 영향력에 대해서 자세히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밤잠을 못 주무셨다고 들었는데 네. 예, 많은 또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이 그러셨을 것 같습니다. 일단 환율은 오늘 1,418원에서 시작이 됐고 1,406원까지 떨어졌다가 현재 1,414원까지 다시금 이제 반등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나라 원화는 이런 악재에 굉장히 민감한 상황입니다. 민감하죠. 외국인 이탈 자금도 뭐 아무튼 불러올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환율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 원달러 환율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 봅니다. 이게 원달러 환율의 영향은 단순히 그 환율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원달러 환율에 따라서 외국인 자본이 얼마나 빨리 빠져나가느냐에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원달러 환율에 따라서 채권 선물 시장까지 같이 연동되기 때문에 일단 투자하시는 분들은 원달러 환율을 가장 민감하게 봐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2022년 10월 이후에 2년 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로 올랐다가 지금 살짝 떨어졌다가 지금 방금 말씀한 같이 1,414원에서 10원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 변동성이 저는 이번 주까지 계속 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사태가 일어난 게 화요일 밤, 수요일 새벽이었어요. 이게 만약에 금요일이었으면 좀 상황이 달랐을 텐데 가장 변동성이 심한 주중 한가운데에 지금 일이 터진 상태에서 오늘 수요일이잖아요. 오늘 아마 국회에서 뭐 여야 날 것 없이 많은 정치인들이 다양한 발언들이 쏟아질 것이고 대통령실 및 정부 관료들도 다양한 말을 쏟아질 텐데 이 모든 발언들이 모두 변수화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주중에서 터진 게 저는 가장 뼈아픈 대목이고 이게 아마 만약 오늘 국회에서 탄핵 발의가 된다. 그럼 이거 72시간이란 말이에요. 탄핵 발의하고 나서 24시간 이후 72시간이면 금요일 날 탄핵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정치적으로 보면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는 환율이 아마 급반등을 계속할 것이다. 굉장히 리스크한 상황이다. 지금 아침 상황은 아마 어제 미국 뉴욕 증시도 보일 거고 뭐 여러 가지 증시를 보면서 조금 어리둥절한 상태, 소강 상태라서 지금 유지를 하겠지만 이 변동성 폭은 제가 볼 때 금요일까지는 계속 주시를 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심야 비상계엄 사태 이런 부분 때문에 4대 금융그룹도 긴급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 모니터링 등을 강화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대통령실에서 실장, 수석비서관 일괄 사의를 좀 표명했습니다. 당연히 사태에 대해서 이거 엄정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라고 표명을 한 것으로 일단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지금 금융시장의 파장력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속보성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은행 영업점 이런 부분도 정상적으로는 일단 운영이 되고 주식시장도 그랬죠. 이러므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속보 나옴 좀 말씀드릴 거고요. 일단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 환율 같은 경우에 1,413원까지 다시 올라왔고 외국인이 현재 코스피에서 3천억 원 넘게 팔고 있는 상황이고 선물 시장도 약간의 이제 매도세가 나오는데 큰 폭은 아닙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되지? 외국인 자금 매도, 그러니까 매도 폭탄에 대한 우려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침 상황을 보면 저는 매도 폭탄까지는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선 그리고 지금 속보 나왔듯이 대통령실의 실장 수석비서가 일괄 사의 표명했다는 이야기는 정치권의 여러 가지 의견들을 수용하겠다는 의미로 지금 읽히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생각보다 빨리 사태 수습이 이루어진다면 그리고 지금 환율도 보면
저는 한 1,440원, 50원 정도 오전 유지를 할 줄 알았는데 빠른 속도로 1,410원대로 내려오면서 어느 정도 뭐 등락폭은 있지만 유지를 하고 있어서 일단 매도 폭탄 우려는 당분간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현재 상태를 보면. 그리고 더 중요한 키는 이제 어제 우리 6시간 만에 끝나면서 미국 뉴욕 증시가 마감할 때 거의 비슷하게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미국 뉴욕 증시도 보면 생각보다 충격이 덜했다. 그러니까 한국 정도 자본시장이 정말 큰일이 생겼으면 미국 시장이 아마 요동을 쳤을 겁니다. 근데 지금 보면 몇몇 한국과 관련된 반도체와 2차 전지 관련된 몇몇 주가만 좀 흔들렸을 뿐이지 생각보다는 안정적이었다. 그러니까 사태가 빠르게 진정될 거라고 시장은 아마 조금씩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새벽에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여의도 증권가에게 좀 문의를 해봤는데요. 환율에 대해서. 근데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제 일부의 의견일 수 있습니다. 환율 시장이 지금 극심한 저평가 영역에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태는 있지만 일정 부분 점차 안정을 찾을 가능성도 있습니다라는 네. 발언을 하더라고요. 네. 그런 것까지 좀 그렇죠. 볼까요? 아마 극심한 저평가라는 데에서 이게 시장에서 정말 리스크다 그러면 환율 지금 아마 이 시간대 되면 거의 1,450원, 1,480, 1,500까지 빠르게 오를 텐데 지금 이 정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시장에서 아주 긴밀하게 보고 있다. 그러니까 아주 리스크는 상존하지만 리스크가 아주 높지 않다고 이제 보는 게 우세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네. 대통령실에서도 실장과 수석이 이제 일가 사의를 이제 표명했고 금융당국에서도 금융 안정화 조치를 지금 지속적으로 빠르게 내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흐름으로 어느 정도 낙폭은 좀 제한되지 않을까, 네. 리스크도 제한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주셨습니다. 지금 환율은 1,414원까지는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지속적으로 이건 저희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한국 기업에 미치는 파장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새벽에 굉장히 놀랐거든요. 네, 놀랐죠. 뉴욕 시장에 상장된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에도 뭐 주가가 폭락한 이후에 일정 부분 반등은 했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제가 본 거는 미국 시장을 유심히 봤는데 아무래도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정도를 좀 유심히 봤는데 일단 반도체 쪽에 엔비디아가 재밌었어요. 엔비디아가 요게 소식 들리고 바로 2% 바로 급락했거든요. 그리고 엔비디아는 역시 이제 엔비디아가 급락한 가장 큰 이유는 SK 하이닉스의 영향력이 위탁근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큰 것 같고 쿠팡이 떨어진 게 의외였습니다. 3.7%. 쿠팡이 한 4%까지 떨어졌다는 것은 한국의 상황을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거죠. 쿠팡은 한국 시장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외에도 미국 이제 주식 예탁 정서 ADR로 형태로 지금 거래되고 있는 한국 주요 기업들의 주가를 좀 봤는데 일단 포스코 홀딩스가 4%대를 하락했어요. 홀딩스가. 그리고 KB금융이 마이너스 1% 하락했고 SK텔레콤도 1.6% 하락했습니다. 한국전력도 2% 하락해서 금융지주 우리 금융사가 이 철강이나 전력부에 비해서 덜 하락했다는 것은 상황은 위중하지만 시장 회복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뢰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까지 볼 수 있는 지표인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의 낙폭이 좀 나오네요. 그러니까 시가보다는 낙폭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2.26% 하락하면서 2,443선 보여지고 있고요. 코스닥이 2.6% 거의 장중 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672 포인트까지 내려왔고요. 환율이 1,414원까지 올라가면서 현재 외국인 코스피에서 3천억 원 이상 팔고 선물에서 외국인 선물 시장에서 좀 매도를 좀 늘려가고 있는 흐름들이 현재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시장이 좀 낙폭이 조금은 더 아마 확대되는 선물 것으로, 시장은 지금 환율이 환율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환율이 아마 1,450원을 돌파하지 않으면 매도 폭탄이 빠르게 내려갈 건 아닐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식 시장도 좀 보시면 저는 아침 시장 이제 개장 여부가 일단 관심사였고요. 만약 개장을 한다는 것 자체가 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폭락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2.3% 정도 지금 내려가고 있잖아요. 만약에 한 10% 막 하한가를 때리고 이런 식으로 내려간다면 개선 자체를 안 했을 겁니다. 금융당국에서. 그래서 시장에 대한 회복력에 대한 자신감이 일부 배어 있는 정도의 결정이었다 보고 있고요. 물론 오늘 중에 굉장히 낙폭이 여러 가지 형태로 오르락 내리락 할 건 분명한데 시장 회복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지 기반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것도 저는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가요, 오늘 이제 긴급 회의를 열었잖아요. 예,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해제 이후의 대응책을 이제 논의를 했습니다. 네. 여기에서 그 비공개 최고위원회의가 열렸었는데 그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이나 내각 총사퇴, 김용현 국방부 장관 해임에 대해서 일부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이제 복수의 참석자가 네. 전했다라는 기사 전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튼 이제 더불어민주당 대 야당이 즉각적으로 탄핵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네. 보이면서 이제는 좀 섣부른 판단이긴 하지만 이 파장도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해봐야죠. 네. 리스크 어떻게 보시고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시장의 관전 포인트는 무엇일지 대표님의 시각으로 좀 바라봐 주시면 지금 사실은 굉장히 좋겠습니다. 엄중한 상황입니다. 예. 트럼프 정부가 이제 시작하기 한 달여 남은 상황에서 이런 일이 터졌단 말이에요. 트럼프 정부, 2기 정부에 대한 변수도 굉장히 시장에서는 주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정부의 불안정성까지 대지면서 자본시장은 사실 어떻게 보면 최악일 수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이 한 달간은 아마 탄핵 정국이나 하야 정국으로 굉장히 빠르게 이제 시장이 재편되면서 시장에서는 안정성 위주로 빠르게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유동성 있는 섹터보다는 안정성 있는 쪽으로 빠르게 투자 수요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후에 트럼프 2기 정부에서 어떤 부분이 바뀌는 정부가 어떤 부분에 손발을 맞출 것이냐에 대해서 시장에서 관심을 가질 것이고 기업 입장에서도 오늘 아침에 모든 대부분의 기업들이 비상회의를 다 열었습니다. 지금 아마 회의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이 비상회의에서 논의되는 것들이 이런 거겠죠. 트럼프 2기 정부는 이미 준비하고 있는데 탄핵 정국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주요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 주 그러니까 만약에 국회에서 탄핵이 이루어지고 모든 결정이 되는 건 이번 주 금요일까지란 말이에요. 네. 이번 주의 변동성은 어느 때보다 높을 것이다. 네. 오늘 시작에서 정치 테마주는 그 변동성 굉장히 있습니다. 있죠. 그리고 현 정부의 주요 그 정책 내용이었던 원전 관련주의 대왕고래 테마주 현재 급락하고 있고 오히려 남북 경협주가 지금 그러겠죠. 상승하고 있는 흐름들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낙폭을 줄이면서 양봉으로 변했다라는 것도 특징입니다. 그렇죠. 마지막으로 조언 한 말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에서 해제까지 6시간 걸렸습니다. 이 경제에 사실은 경제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불확실성이지 않습니까? 이 불확실성의 폭탄이 새벽에 떨어졌습니다. 물론 갑작스럽기도 했고 당황스럽기도 했겠지만 저는 그렇지만 우리 45년 전의 계엄과는 달리 현재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의 인프라나 우리나라의 경제의 구조가 생각보다는 튼튼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변동성이 한동안 심하겠지만 이런 장세를 지켜보시고 투자에 판단했으면 좋겠고 특히 가장 중요한 거는 외국인들과 환율이 어떻게 움직이는가가 우리나라 시장을 바라보는 가장 중요한 키가 될 것입니다. 환율이 1450선을 돌파하지 않고 1400원대 초반을 유지하고 있다면 시장은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고 판단하셔도 좀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유의해 보시면서 관심 가지는 새로운 테마주들도 보시는 게 지금의 불안정성에 대해서 그나마 어떤 선을 가이드를 가지고 갈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증권사에서도 계속적으로 의견을 여쭤봤고 관련 이제 자료 올라오는 것을 보니까 비상계엄 선포 해제 이후 국내 금융시장을 전망하는 게 눈에 띄었는데 어쨌든 단기 변동성 이후에 점차 안정을 찾아갈 그렇습니다.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현재까지는 중론입니다. 아무도 섭부르게 이거에 대해서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도 지금까지의 시각 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빠르게 대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박주근 리더스 인덱스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환율 1,415원까지 올라왔고요. 현재 외국인이 선물 시장에서 매도를 좀 확대하고 있는데 코스피 외국인 매도가 2,655억 원으로 살짝은 좀 줄여낸 모습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 마켓나우 2부에서 오전장 전략 조금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